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섹터 분석학교 가치투자의 빛나는 코너, 섹터 분석학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연말 됐습니다. 연초로 넘어갑니다. 이럴 때마다 항상 다가오는 그 단어 CES 이거죠. 올해가 2023, 내년은 2024. 여기에 대해서 한번 탈탈 털어보고 거기서 투자 아이디어 뭐 없나, 사볼 거 뭐 없나 여기를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여겨볼 부분은 보시게 되면은 이제 CES 2024게 되면은 그러니까 CES 그러니까 즉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한국말로 이렇게 쉬운 걸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지들 마음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CES라고 나오면서 지금 시간은 1월 9일부터 1월 12일 미국의 라스베가스 가서 합니다. 이런 때는 도박은 됐고 도박 말고 IT를 주세요. 뭐 이런 느낌으로 이날부터 한 3일 동안 펼쳐지는데 이런 거 많이 볼 때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뭘 보느냐, 아예 가면 좋겠지만 가느라고 들어가는 경비나 아니면 시간적 또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 이걸 많이 봅니다. CES 홈페이지입니다. 매년 겉에가 살짝 바뀝니다. 그만큼 돈 번 거 여기다 투자한다. 홈페이지에 투자하는 중인 것 같은데 가보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토픽이 있고요. 뭐 주제 관련돼서 혁신상 누가 수상했나 뭐 이런 것들도 나오긴 하는데 그런 것도 보면은 get involved in C 뭐 이런 내용들 좋은 내용이죠. 영어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 쪽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섹션 얘기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키노트 이런 거 중요하죠. 핵심이 뭘까? 이번에는 뭘 가지고 주요하게 떠들까? 이거 관련된 얘기들. 또 그리고 아마 참가자 명단을 이렇게 쭉 보시면 되는데 올해는 보니까 약 한 3,500개 정도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3,500개 이상 기업들, 3,500개 부스 다 찾아다니려면은 하루에 몇 개를 봐야 될 거예요. 3일 동안에 1,000개 이상씩 마라톤입니다. 거의 그렇게 나올 걸로 보는데 그만큼 여러 가지 또 모멘텀들이 많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중에서 한 3분의 1은 스타트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이제 막 신생 기업이지만 우리 좀 이쁘게 봐주세요. 우리한테 좀 투자 좀 해주세요. 네! 라고 하면서 홍보를 많이 하겠죠. 이런 것도 보셨으면 좋겠는데 가봐야 좋은 거죠. 언제 한번 저희 가치투자에서는 100만 구독자 가면은 라스베가스로 직접 날아가서 영어도 좀 되는 제가 직접적으로 인터뷰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희는 그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 이것저것 보면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CES 2024에서는 모토가 있습니다. 슬로건이라고 그러죠. All together, all on.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네요. together. 그거 아니고요. 모두 같이, 모두 on. 그러니까 켜 있다는 얘기입니다. off가 아니죠. 그러니까 on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의미도 ALL. 이게 뭔가 좀 비슷하지 않으세요? 약간 느낌이 AI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하나의 의미가 아닐까. 그러니까 모두 다 같이 모여서 한꺼번에 다 킨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다 연결된다는 얘기겠죠? 연결돼서 뭘 지향을 하느냐? 인간을 위해서, 일할 때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서 뭘 하겠느냐? 라는 쪽에 대한 가장 중요한 모토가 여기 담겨 있다. 단어 4개인데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저 혼자 이렇게 생각하나요? 이렇게 봤을 때, 키노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잠깐 보셨지만, 기조연설에 누가 참여하느냐. 그래서 그 관련돼서, 이런 회사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쪽에 대해서 강조를 하겠구나. 작년 2023 같은 경우는 뭘 많이 강조했냐면, BMW, GM 나와서 모빌리티에 대한 얘기들. 그러니까 즉, 가전박람회지만 왜 자동차가 나왔느냐. 우리 안에서 들어가는 인포테인먼트라든가 자율주행 이런 쪽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작년엔 그런 쪽이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련된 BMW죠. 이런 쪽과 연결이 됐는데 올해는 딱 나오는 기업들 보니까 뭐지? 이런 느낌이 살짝 들죠. 좀 약간 어떤 하나의 주제로 모여있는 느낌은 아닙니다. 약간 이것저것 하는 회사가 다 모여서 뭘 얘기할까? 라고 하게 되면 그 중에서 이제 눈길이 가는 거는 월마트, 베스트바이, 이거 약간 유통업체들이죠. 유통업체들이 들어와 있고 지멘스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발전 인프라 뭐 이런 쪽에 스마트 시티 뭐 이런 쪽에 인프라 쪽이죠. 그리고 로레알 이쪽은 쉽게 말씀드리면 화장품 뷰티. 그러니까
뷰티와 IT가 만났을 때, 그리고 또 유통이 IT와 만났을 때 이런 거 들어오겠죠. 퀄컴, 인텔, 그리고 이쪽을 보게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반도체 쪽에서 나오는 또 하나의 얘기들. 근데 지금 퀄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인텔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에 인텔 많이 강조하는 게 있죠. 이쪽에서 아마 또 얘기를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나스닥은 우리 상장돼 이런 얘기죠. 나스닥 시장 이거 빼고 엘레방스 헬스, 엘레강스도 아니고 방스입니다. 이쪽은 또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쪽이고,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떡 HD 현대. 뭐지? 현대도 뭐 한다. HD 현대 쪽이면 뭐 조선부터, 그러니까 현대 중공업 쪽에 대한 여러 가지 지주사 느낌이 나죠. 이런 쪽에서 얘기로는 뭐 자율주행 건설기계 나오는 거 아니냐, 아니면 또 인간의 센서가 달려서 위험을 많이 감소시킨 이런 쪽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데 중요한 거는, 특이한 거는 유통 쪽의 IT, 뷰티 쪽의 IT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실제적으로 어떤 우리 피부에 와닿는 기업들이 다 익숙한 기업 아닙니까? 이런 쪽의 기업들이 뭔가 IT와 결합돼서 뭔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 아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우리가 AI를 통해서 뭐 물류 쪽 어떤 쪽을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나오겠죠. 아니면 또 배달을 어쩌고저쩌고 로봇과 연결시키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이쪽 뷰티 쪽은 나에 맞는 피부, 톤에 맞는 기초, 색조, 뭐 립밤, 뭐 립스틱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 또 AI가 결부될 거고, 여기도 AI가 결부될 거고, 여기도 온디바이스 AI가 될 거고, 여기저기 요모조모 다 AI가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라는 쪽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다음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 탑픽이 있습니다. 이번에 CES 2024의 탑픽은 과거에 비해서 요 카테고리가 좀 줄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작년에는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없는 거 몇 개가 눈에 띄는데, 제가 보기에는 에너지 쪽이 없네요. 에너지 쪽이 있었는데, 이게 그래서 작년에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 쪽에서 2차 전지, 배터리 쪽으로 강화시켰는데 올해는 이게 없네요. 그래서 좀 특이한 부분들이고, 그 밖에 쭉 보게 되면 아마 거의 다 보실 거겠지만 가장 많이 나온 게 artificial, 아트 하는 거죠. 인텔리전스로 아트 한다. AI입니다. 이게 ABC 순위니까 가장 먼저 나왔다. 물론 당연한 거죠. 그런 쪽인데, 의외로 지금 보게 되면 약간 스포츠에도 테크놀로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트래블 투어리즘, 이거 특이하네 이런 쪽이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마케팅 어드바이징 뭐 이런 얘기들, 패밀리 라이프 스타일, 엔터테인먼트, 게이밍, 약간 푸드, 이게 뭐죠? 약간 다 소비단에 있는 우리와 친숙한 쪽의 변화에서 IT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의외로 거부감이 없는 쪽에서의 IT가 많이 이번에 강조되지 않나라는 쪽도 눈길이 갑니다. 뭐 디지털에서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런 쪽에서 또 하나 눈길이 가는 거는 이 VR, AR, VR 관련된 XR 쪽도 하나 중요한 변화가 되겠구나, 이런 쪽도 보면서 이것저것 다 있는데, 빠진 것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약간 2023은 세 줄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하나, 둘, 세 줄이었는데 그거에서는 좀 빠졌고, 그리고 특히 집중도는 여기저기 좀 펼쳐져 있지만 그래도 약간 압축된 느낌이 난다. 뭐 근데 이거 내용들 다 보시게 되면은 거의 지금 IT 기술이 접목되는 또 하나의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인간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성을 강조하고 이럴 때 경계가 완화된다. 그러니까 즉 음식, 솔직히 푸드 가지고 뭐가 IT랑 결합됩니까? 근데 IT랑 결합돼서 뭐가 나오냐면, 여기 잘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보조할 수 있는 뭐 디스플레이부터, 그리고 또 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가스레인지 뭐 이런 것들. 근데 가스는 요즘 잘 안 쓰죠. 이런 것들부터 여러 가지 마이크로웨이브 이런 것들이 다 결합돼서 나오는 흐름들. 근데 이게 끝나면 안 되는데, 그런 기기를 팔면서 끝나는 게 아니다. AS와 관련된 쪽이 뭐 구독형 서비스가 뭐 가미돼서 뭔가 더 나오는 이런 변화로 나가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푸드뿐만, 예전에는 푸드와 IT가 어떻게 만났겠습니까? 근데 그런 요리 쪽에서 뭐 IT랑 만난다, 이런 쪽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들이 경계가 많이 무너지고 있다. 이게 하나의 핵심인 것 같고요. 그냥 기승전 이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AI가 주요 화두가 될 것이다 라는 쪽에 대한 부분은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뷰티, 리테일 테크, 월마트가 뭐 할까 이런 거 궁금하죠. 그런데 아마 또 하나 이제 지멘스 같은 경우나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헬스케어, 지멘스, HD 현대 이런 쪽에서도 관심이 있다는 쪽으로, 그러니까 즉 IT가 결합되면 잘할 것 같은데, 잘할 것 같은 쪽이 어디겠느냐 라는 쪽에 대한 어떤 단서들도 아마 이번에 키노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한번 투자 아이디어도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가장 먼저 AI입니다. AI를 보게 되면 핵심은
저희는 뭐 다른 회사 뭐 퀄컴도 뭐 하고 인텔도 뭐 보여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샘성이 뭐 할 것이냐라고 하는 삼성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들. 첫 번째는 디바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바이스라고 하게 되면 다 IT 기기죠. 그래서 이거 AI 탑재한 디바이스가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탑재되다 보니까 수요를 확 늘리는데 들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단적으로 스마트폰만 본다고 하더라도 내년이죠. 예. 올 내년에 바로 탑재가 돼서 AI 스마트폰이 탑재가 되게 되면 이거 한 4, 5년 뒤 가게 되면 5억대까지 지금 아마 초기에는 4,800만 대 이 정도 쪽에서 5억대까지 확 10배가 들어갑니다. 몇 년 안에.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서 거기 애플도 격돌하게 했죠. 그 중에 하나 우리 갤럭시 있다라고 하면서 갤럭시가 당신을 압니다. 갤럭시 knows you. Right? 예.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 또 변화가 나올 거고 스마트폰뿐이 아니다. 당신이 아니면 고객님께서 좀 공손하게 가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스마트폰을 갖고 계시게 되면 집에 딱 가서 공기청정기 그리고 식기세척기 거기다가 뭐 냉장고, 에어컨 또 뭐가 있을까요? 스타일러스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로봇 청소기 이 모든 것들이 가전이 한꺼번에 뭉쳐서 당신을 위해 일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당신의 정보를 주고받고 하다 보면 이렇게 나오는 변화가 나올 것이다. 노트북, 태블릿 뭐 다 마찬가지겠죠? 이런 쪽들이 AI가 탑재해서 이제 바뀔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게 뭐냐면 AI가 탑재되다 보니까 내 스마트폰 내가 평소에 계속 갖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뭔가 나를 위해서 바뀐다. 교체 수요죠? 예, 이게 바뀌어야지라고 하는 그 부분을 충분히 피력하게 되면 그동안 정체됐던 가전 쪽이나 IT 기기들이 약간 이제 교체 수요와 함께 우상향되는 모습들 이거를 기대하는 게 삼성뿐만 아니라 IT 가전 쪽의 가장 큰 꿈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기 위한 디바이스가 AI가 탑재된다. 이거를 상당히 많이 강조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AI 시대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에 우리한테 HBM 안 줘서 삐졌어요 라고 하는 이 부분들 우리 이렇게 잘하는데 왜 안 줍니까? 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하면서 반도체에 대해서 약간 좀 진화되는 모습들 특히 메모리겠죠? 메모리와 아니면 또 우리도 파운드리 쪽에서 직접적으로 우리 생산하는 기술들 이것도 많이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해서 약간 컨퍼런스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막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런 쪽에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 이쪽도 AI다 라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회사 중에서 이 회사가 눈길이 갑니다. 비상장 회사입니다. 딥엑스라고 하는 반도체 팹리스 기업인데 이쪽에 최신의 AI 알고리즘을 탑재돼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변화할 수 있다 라는 쪽에 대한 강조를 할 거고 중요한 게 그거죠. 저전력, 다양한 응용 가능하다 라는 쪽에서 혁신상을 하나, 둘, 세 개를 탔습니다. 와우, 이 정도로 잘해? 라고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요 내용들이 올인 4, 올인원이라고 그러죠. 샴푸랑 린스 같이 있는 거, 올인원 이런 것처럼 AI 토탈 솔루션이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끌리네. 그러니까 요 회사에 요 제품만 있게 되면은 저전력까지 한꺼번에 괜찮네요. 이런 쪽의 느낌이 나다 보니까 이 회사가 관심이 많은데 잘 보시면 캡스톤 파트너스가 투자했대요. 네, 많이 들어본 회사죠. 캐파. 예. 근데 이거는 뭐 부각받게 되면은 그때 또 한번 또 이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이거 관심 종목에 넣고 한번 체크하는 정도. 이 정도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AI에 대해서 이번에 CES에서도 강조가 많이 될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로봇입니다. 로봇 같은 경우는 회사가 모빈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모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렇게 딱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막 작년 11월 달부터 자율주행하는 로봇은 이제 인도로 갈 수 있게 법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가는데 가면 뭐합니까? 계단이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로봇이 사람을 부릅니다. 내려오세요. 안 그러면 내 안에서 당신 밥이 타고 있어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되면서 사람을 부르겠죠. 근데 그것까지도 귀찮아. 안 돼. 싫어. 그렇게 되면 보통 여기 예전 같았으면 약간 장애인 이렇게 출구가 이렇게 있을 텐데 그런 거 무시하고 이런 장애물도 그냥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로봇들. 이거 자율주행 로봇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에 대한 또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로봇도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또 같이 결부가 되는 쪽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만큼의 이제 귀찮아진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감히 나를 오라고 그래. 네가 올라와. 그러니까 네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퀴 타고 올라가는 거죠. 이런 쪽에 변화가 나올 것 같고 요거는 좀 아쉽습니다. 휴로틱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많이 본 거죠. 예, 삼성의 보트핏과 비슷하게 이거를 착용하게 되면 여기 무릎에 허리에 이렇게 딱 차서 요 어떤 지지대까지 있다 보니까 운동하는데 이렇게 연세 되신 분이 연세 많이 안 젊어 보이시는데요. 예, 이분이 운동하는데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웨어러블 로봇이죠. 이거 삼성에서 먼저 기획하고 이러다가 또 상용화는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쪽에 아쉬운 감이 있겠지만 또 이런 식으로 로봇도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던 산업용 쪽에서 이제 인간을 위해서 바뀝니다라고 하는 먼저 작년에 나왔던 개념들이 협동 로봇이었었죠. 이게 조금 더 바뀌면서 서비스 웨어러블 쪽으로 많이 확대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서비스하기 위해서 이런 기반이 되는 자율주행 로봇들 이게 하나의 또 역할을 끼친다라고 하는 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로봇도 이렇게 바뀌는군요 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모빌리티죠. 이 모빌리티는 아마 좀 제가 그림을 찾다가 아니다 이건 글씨로 쓰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빌리티는 조금 확장되게 되면 뭐 제가 얘기하는 자율주행이 있을 거고 거기다가 또 하나 지금 시장에서는 드론이 커진 거 UAM 이거 가지고 내년에는 관심이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시범 서비스가 뭐 파리올림픽 쪽에서 파리처럼 날아가는 이 큰 이거 UAM 이거 많이 얘기할 거고 거기다 이 VOLT인가요? 이거 수직 이착륙 관련돼서 아마 현대차에서 가장 먼저 보여줄 걸로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는 아니겠지만 성과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슈퍼널이라는 회사에서 벌써 지분 투자한 회사죠. 이런 쪽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쪽 슈퍼널 UAM 관련된 이쪽 다 성과를 낼 걸로 보여준다라는 쪽에서 현대차에 대한 기대감 높은 것 같고요. 그래서 현대차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모빌리티 관련돼서 아무리 다른 회사들 뭐 테슬라나 아니면 또 나머지 회사들 가지고 모빌리티에 강조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부각받지 못합니다. 이거는 거의 국내 회사 현대차나 기아가 변화가 나와야 핵심이 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차는 이번에 얘기하는 게 수소와 소프트웨어의 대전환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수소 이번에 좀 움직일까요? 일단 관련된 종목들 조금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워낙 수소는 테마로만 움직이는 특수성이 높아서 그만큼의 강한 자본 투자를 했겠느냐 인프라 쪽에 대한 흐름들이 좀 높죠. 이런 게 됐겠느냐 아직은 좀 의문인데 그래도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또 변화가 나오지 않나 봐야 될 것 같고 소프트웨어는 진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프트웨어는 현대오토웨버 거의 중심적인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현오에 이 회사 이것도 또 눈길이 가는데 여기서 나오는 거는 수소차, 커넥티드카, UAM, 로보틱스 이런 쪽으로 우리 열심히 할 것이다. 한쪽에 대한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키워드가 돼서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것 같죠. 기아입니다. 예, 기아는 지금 핵심이 PVB에서 바뀌었습니다. 이게 결국 뭐냐면은 개인화된 하나의 모빌리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여기는 운전대가 없습니다. 운전하지 마. 너는 그냥 타 있어. 우리가 알아서 운전할게. 라고 하는 핵심 컨셉트하긴 한데 이게 가기 위해서는 뭐가 기반이 될 것 같냐면은 자율주행이 기반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에 EV9에서도 레벨 3의 자율주행을 탑재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넘어갔습니다. 레벨 3가 된다고 해서 다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돼야 되면 보험이라든가 거기다가 또 법규가 완벽하게 되기 시작해야 이게 법규 같은 경우도 완벽하게 되기 시작해야 레벨 3부터는 사고가 났을 때 이게 제조사의 책임인지 개인의 운전자의 잘못인지 이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보험료가 바뀔 수가 있겠죠. 이게 좀 미진하다 보니까 기술력은 돼 있는데 요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기다리는 느낌도 나고 아니면 이번에 모르겠다. 일단 우리 현대차와 기아가 이번에 한꺼번에 레벨 3에 대해서 한번 보여주겠어. 딱 나오게 되면 그때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또 한번 힘을 내기 시작하겠죠.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하자. 안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여기서도 여기 나오네요. 수직 이착륙기 EVTOL 이런 거 나오고 거기다가 또 들어가는 인포테인먼트 램프와 샤시 이런 쪽도 현대 모비스 쪽에서 뭐 이런 쪽도 나오기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변화를 봐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아마 강조가 되게 되면 자율주행 쪽으로 많이 이번에 또 강조가 되지 않을까.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LG전자 쪽에서는 보니까 뭐 얘기하긴 조금 그랬는데 LG전자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이쁘지가 않아요. 요즘 하는 거 보면은 좀 주주들한테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아마 이번에 투명한 필름 타입 안테나 요거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즉 자동차에 이렇게 보게 되면 자동차 앞유리에 이렇게 차가 이렇게 가고 있었을 때 이렇게 차 잘 그려요. 딱 가게 되면은 뒤에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앞에 보면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앞에 달려있다는 얘기는 자동차가 이렇게 주행을 하게 되면 어떤 거리낌, 그러니까 뒤에 보통 보면 안테나 이렇게 달린 거 있죠. 이렇게 달려가지고, 뭐, 이렇게 머리 뿔처럼 나온 거 있는데, 이거보다 여기가, 이런 거는 지나가다가 막 툭 부러지고 뭐 닿고 그런데, 이게 아예 뒤쪽이 아니라, 전방 쪽에 원래 달리면 되는데, 이게 저항계수에 따라서 뭐 바뀐다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쪽은 투명 디스플레이 쪽으로 안에 딱, 디스플레이처럼 이렇게 딱 달려있다 보니까 모든 자동차에 연결되는 또 소프트웨어라든가 그리고 또 통신 쪽 이쪽은 연결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변화다. 한쪽에서 요거 되게 되면 참 앞으로 크다라고 하는데 관련주를 한번 찾아보려고 했더니 뭐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LG전자 얘기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쪽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변화가 또 통신에 대한 또 전장에 대한 핵심이 아닐까라는 쪽도 왜냐면 안테나가 핵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LG전자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요런, 신기술은 좋은데, 주주도 좀 챙기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HD 현대, 이쪽도, 사이트 트랜스포메이션, 뭔 소리야? 예,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게 되면 아마 나중에 가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가 이 홈페이지 가서 보니까 건설기계에서 뭐 무슨 레버 이렇게 막 움직이고, 막 이렇게 꺾고 그러면서 막 로봇 춤 이거 아니라, 이거 막, 팔기 시작하고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게 되면 저희가 다 건설기계 운전자들은 톰 크루즈가 됩니다. 이렇게 운전한다고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해서 뭐 입고, 슈트 입고, 막 이렇게 입고,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다가 똑같이, 만약에 비슷한 동작이다 그러면, 건설기계 하나, 그러니까 포크레인 하나, 둘, 셋, 똑같이 동시에 움직일 수 있게 막 또 같이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근처에 사람이 지나간다. 알아서 멈춥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건설기계 뒤에 가게 되면 위험, 반경주의, 접근하지 마십시오. 이거 노랗게 막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없어도 된대요, 이제. 가다가 막 움직이다가 사람이나 위험이 감지된다 그러면 그냥 멈춰서 뭐 피해가고 이게 센서도 역할이 작용하겠죠?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위험한 게 많이 인간을 위해서 줄어든다. 라는 쪽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쪽에 대한 변화 보시면서 또 아마 혹시나 HD현대가 현대중공업 계열 쪽을 좀 서포트해준다. 자율주행 선박 이런 것도 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도 한 번쯤은 체크해본다라는 쪽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참 많네요. 한번 가서 심심하시게 되면 심심할 여력이 없죠. 매매해야 되죠.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아마 기업들 내용들 하나하나 체크해보시게 되면 아 이런 것도 있어? 라고 보시게 될 겁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주가가 재미없습니다. 왜냐면 약간 심의 발행 물량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거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이거 어느 정도 끝난다. 아마 수주가 그때 확인되는 부분들 괜찮게 나오기 시작한다. 라고 되면 바로 레벨업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하나씩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드론 쪽으로 성과 내다 보니까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매출 460억에 영업이익 71억 요게 이제 현실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회사가 확 바뀌는 모습이겠죠. 이 회사의 또 가장 큰 특징은 실적이 됩니다. 올해도 보게 되면 벌써 470억 아마 잘하면 작년에 영업이익 뛰어넘을 것 같거든요.